요즘 한국 스타트업의 이제 해외 진출, 뭐 특히 미국 진출 열망이 굉장히 높고 많은 회사들이 미국에 오시는데요. 저는 사실 조금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그 관점과는 글로벌 진출에서 좀 다른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글로벌 진출은 무조건 우리 몸이 먼저 그 해외에 나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글로벌 진출은 시작되는 것이다. 내가 몸이 해외에 나가 있어도 내 속의 사고방식이나 내가 일하는 방식이 여전히 한국식이면 글로벌 진출은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글로벌 진출을 어떻게 한국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글로벌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더 글로벌 진출해서 잘 할 수 있는 회사가 될지, 그런 거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데모데이 김범수입니다. 이제 제가 있는 그 실리콘밸리에 그 메이저리그 야구팀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저희 홈팀이죠. 이제 오클랜드 애슬레틱스도 있는데, 뭐 일단은 저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홈팀으로 생각을 하고 응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 지금 올해 시즌부터 한국에서 굉장히 야구 잘했던 그 전설적인 유격수인 이종범 선수의 그 아들인 이정후 선수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 얼마 전에 1억 3천만 불인가요?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입단했어요. 지금 스프링 트레이닝 하고 있는데 그런 시범 경기에서도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동네 실리콘밸리에 사는 한국인들이 평소에 야구 안 보러 가던 저 같은 사람들도 야, 그래도 올해는 한번 자이언츠 경기 보러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을 요즘에 많이 해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한국인들이 되게 이 실리콘밸리 지역에 사는 한인들이 조금 보러 갈 경기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거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 스타트업들이 되게 글로벌 진출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 글로벌 진출을 할 때 그냥 몸이 무조건 와 있으면 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가서 부딪혀보자 이렇게들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사실 글로벌 진출은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다. 그리고 내가 한국에 있더라도 내가 한국에서 일하는 방식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야구 얘기를 했으니까 야구에다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의 프로야구가 출범한 게 저 중학교 때니까 뭐 82년인가 뭐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40년이 넘었어요, 한국 프로야구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프로야구라는 거는 메이저리그나 한국 프로야구나 구장도 똑같죠. 룰도 완전히 동일하죠. 도구도 다 똑같은 거 쓰죠. 공, 글러브, 배트 이런 거 다 똑같은 거 쓰잖아요, 그 규정이. 다 똑같이 하는데 무려 40년이 넘도록 한국에서 프로야구를 했는데도 한국 프로야구 선수들 중에 미국 메이저리그에 와가지고 5년 이상 주전으로 뛴 선수가 손으로 꼽습니다. 10명도 안 될 거예요. 그럼 이거 왜 그럴까? 그리고 옛날에는 나와도 우리 맨 처음 나온 게 이제 박찬호 선수잖아요. 박찬호 선수처럼 옛날에는 투수들이 주로 나왔거든요. 타자가 나온 사람이 한국에서 거의 없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뭐 그 앞에 타자들도 뭐 추신수 같은 선수도 있었지만 요즘에 뭐 지금 샌디에고에서 작년에 골든글러브상 받은 그 김하성 선수도 있고 요번에 오는 샌프란시스코의 자이언츠 이정후 선수도 있고 타자들도 많이 나오죠, 요즘은. 이게 뭐가 달라진 거냐? 그냥 한국 야구가 옛날보다 더 잘해가지고 이렇게 달라진 거냐? 이렇게 타자들도 나올 수 있는 거냐인데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째, 모든 게 똑같은 야구 같은 스포츠에서도 한국에서 프로야구를 최상급으로 하던 선수도 남의 나라 리그에 와서 하면은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 진출도 원래 그렇게 확률이 낮은 게임이라는 거를 저는 알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그러면은 야구에서는 똑같은 걸로 하는데도 그렇게 나와서 하기가 힘든데 사업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많은 게 다르잖아요. 내가 뽑는 직원도 달라. 내가 물건을 팔아야 되는 고객도 달라. 내가 협력을 해야 되는 회사들도 다 미국 회사들이야. 어떻게 보면 야구 경기장 안에서 똑같은 룰로 똑같은 경기를 뛰기만 하면 되는 스포츠보다 사업이 사실은 남의 나라에 가서 하는 게 훨씬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원래 확률이 낮은 게임이다. 우리가 이게 100개가 나가가지고 50개가 미국에 안착하는 그런 거는 아예 없는 것이다. 프로야구를 생각해 보시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40몇 년 동안 여기 나와서 5년 이상 주전으로 뛴 선수가 10명이 채 안 된다. 그게 뭔가 뭐를 말하는가? 그만큼 한 시스템에서 자라난 그 선수, 자라난 회사가 다른 시스템으로 이식돼서 거기서 똑같은 성공을 하기가 원래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스타트업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일단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익스펙테이션을 우리가 맞게 갖고 가야 된다. 우리가 무슨 게임을 하는지를 알고 가야 된다.
이게 두 번째는 이 사실 요즘에 이렇게 타자들도 많이 나오고 이러는 게 이제 앞으로 저는 더 많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옛날에 처음에 한국 프로야구 시작할 때 처음에 한 10년에서 15년 뭐 이 정도 한 20년 정도는 미국 메이저리그 시스템과 한국의 시스템이 아주 달랐어요. 그러니까 무슨 선발 중간 개투 마무리 그 개념도 없었고 잘 던지는 투수가 그냥 다 완투하는 거였고 그다음에 선발 투수의 투구수 제한, 뭐 100개 이상 던지면은 그 롱텀으로 그 선수 생명이 짧아지니까 투구수를 제한하자라는 개념도 없었고, 이게 여러 가지로,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선수들도 뭐 뛰고 나서 술도 많이 먹고 뭐 그런 전설들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 뭐 굉장히 유명한 선수들이 원정 경기 가서 내일 던질 선발 투수들이 둘이 만나가지고 저녁에 새벽까지 뭐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약간 뭐 숙취 상태에서 공을 던졌는데 뭐 둘이 뭐 다 완투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롯데랑 삼성이랑 붙었던 코리안 시리즈에서도 그 고 최동원 선수 같은 경우에 혼자서 4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롯데가 우승을 했어요. 혼자 3경기를 완투하고 나머지 2경기를 뭐 나와서 뭐 몇 회씩 4, 5회씩을 던졌나. 그러니까 그냥 한 투수가 코리안 시리즈 전체로 우승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거는 뭐 전무후무한 거긴 한데 그런 거는 그 당시에도 미국에서는 아예 생각할 수 없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의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 프로야구 시스템이 지금은 다 선발 투구수 제한하죠. 그 선발 중간 개투 마무리 이런 구조로 분업화돼 있죠. 그 다음에 선수들도 옛날처럼 그렇게 술 먹고 그러지 않아요. 제가 이종범 선수가 나와서 유튜브에서 인터뷰한 걸 보니까 자기 때는 그래도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해서 좀 밖에도 많이 나가고 술도 먹고 뭐 시즌 끝나면은 몇 달씩 쉬고 그랬는데 요즘 자기 아들,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 보니까 시즌 중에는 딱 자기 그 몸 관리하는 루틴이 있고 술도 안 먹고 시즌 끝나도 한 2주 쉬더니 다시 운동하러 나가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도 점점 더 그 프로페셔널이 된 거예요. 운동선수들도.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한국의 프로야구가 운영되는 시스템과 미국의 프로야구가 운영되는 시스템이 큰 틀에서 보면은 20년 전, 30년 전만큼 다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타자들도 나와서 적응을 해도 약간 다른 야구 스타일, 조금 더 힘이 있고 투수 공은 더 빠르지만 스타일이 다른 거에만 적응을 하면 되지 완전히 새 세상은 아닌 거예요. 왜냐면 한국에서 했던 방식을 미국에 맞게 내가 조금만 변형을 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데 옛날에 20년 전, 30년에는 그게 불가능한 거죠. 왜냐면 한국에서는 그저께 완투한 투수가 오늘도 나와서 마무리하고 뭐 이러는 게 즐비했던, 뭐 비일비재했던 시대니까.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돌아가는 방식 자체가 글로벌과 먼저 비슷해지고 나야 저는 한국에서 미국에 나와서 성공하는 스타트업들이 많아질 것이다. 실리콘밸리에서 제가 21년을 일하고 그동안 한 번도 한국의 정부나 중기부나 한국의 중견기업 스타트업들한테 미국 진출이 화두가 아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그래서 누가 한국에서 시작해가지고 여기 나와서 성공했지라고 생각하면 생각나는 회사가 이름 댈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재벌 기업 말고는 없어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아직도 한국의 시스템이 한국에서 자라난 스타트업들이 즉시 여기 와서 이식할 때 아직도 시스템이 많이 달라서 적응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글로벌 진출할 때 무조건 최대한 많은 선수를 메이저리그에 보내자라고 쉬핑하면 끝나는 글로벌리제이션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부의 생태계가 돌아가는 방식 자체를 이 시스템에서 자란 회사들도 해외에 나가도 크게 회사 돌아가는 방식이나 투자받는 방식을 바꾸지 않아도 되도록 우리 생태계를 진화시킬 건가에서부터 저는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태계에 대해서 제안하는 거는 보통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싱글 라운드를 싱글 컨트랙으로 묶어서 투자자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클래스 보팅을 도입해서 모든 투자자가 비토권을 갖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지금 1억 넣는 투자자나 10억 넣는 투자자나 개별 계약을 통해서 각자가 다 뭔가에 대해서 승인을 하지 않으면 회사가 그거를 할 수 없는 이 구조는 회사의 효율은 떨어진다. 다만 그게 지금 바뀌지 않는 이유는 1억 내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지금 법적으로 있는 권리인데 이걸 포기하는 협약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부 차원에서 좀 강제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작년엔가 어느 행사에서 했는데 어떤 한국의 대형 VC 대표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요즘은 한국에서도 다 주주간 협약서 맺기 때문에 똑같은 그 시스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투자하면서 주주간 협약서를 맺어보는데 그게 미국에서 싱글 컨트랙, 그러니까 시리즈 A다 그러면 시리즈 A 계약서에 모두가 다 각자의 권리를 차등 권리를 투자자들이 갖고 그거를 한 계약서에 사인한 거 대비는 한국에서 지금 사용하는 주주간 계약서는 제가 볼 때 아직도 느슨하고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똑같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그래서 개별 라운드에 한 단일 계약서를 쓰고 거기서 클래스 보팅을 해서 그 개별 라운드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뭐 과반수나 3분의 2가 찬성하면 나머지가 반대하더라도 그냥 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회사가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자라는 게 이제 제가 항상 주장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스톡 옵션에 대한 것도 이거는 저는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영상 보시는 좀 그 변호사님들 계시면은 좀 그런 제언을 좀 댓글로 달아주세요. 어쨌든 우리도 스톡옵션 부여할 때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매번 주주총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게 좀 미국식 제도를 좀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제가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시스템 측면에서는 저는 그 두 가지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이 영상을 보시는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스타트업 대표 개인 차원에서는 뭘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의사소통하는 방식, 제가 볼 때는 여전히 한국의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나이 불문하고 조금 미국 스타트업 대표들보다는 조금 더 어떤 완고하고 한국에서 대표의 권위가 조금 저는 과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더 수평적 의사소통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아직도 이렇게 그 데이터를 보고 내가 어떤 가설을 세우고 데이터로 검증을 하고 이러는 연습이 조금 덜 돼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그걸 내가 미국 나간다고 그게 갑자기 습득이 안 되거든요. 아까 제가 야구 예를 든 것처럼 내가 시즌 중에 딱 내 루틴, 내 컨디션을 어떻게 유지를 하고 시즌 동안 체력을 내가 어떻게 유지할 거고 술 안 먹고 경기 끝나면은 뭐 어떻게 아이스팩을 하고 뭐 마사지를 받고 뭘 하고 그 다음날은 쉬고 그 다음날 다시 뭐 트레이닝을 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자기 루틴을 딱 만들어 갖고 있어야 메이저리그 와서도 적응을 쉽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표님들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많다. 내가 사실은 전혀 다른 한국에서 완투 전날 술 먹고 이러는 시스템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메이저리그 와서 내가 선발 투수가 될 리가 없다.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일하는 방식, 나의 사고방식 자체가 글로벌 시스템에 즉시 이식될 수 있게 내가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은 사실은 필요할 때 미국을 나와도 저는 훨씬 큰 그 시행착오를 많이 줄이고 저는 미국 시장에서 사업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 미국 진출 하시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디스커리지 하려는 영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는 통계와 역사에서 배우는 게 있어야 된다. 왜 21년 동안 이렇게 한국에서 스타트업이 미국에 나와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이렇게 없을까? 그 이유는 저는 아직도 한국의 시스템과 미국의 그 스타트업 생태계가 돌아가는 시스템의 차이가 많이 있고 우리가 일하는 방식에 개별 회사가 일하는 방식에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당연히 진출하려는 노력 문을 계속 두드려야 열리죠. 진출하려는 노력을 계속 하셔야 되지만 동시에 이거는 그렇다고 내가 한국에 있다고 글로벌한 회사가 안 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에서 야구해도 메이저리그에 갈 수 있는 수준의 선수로서 한국에서도 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타이밍이 오면은 내가 메이저리그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국에 있다고 몸이 온다고 무조건 글로벌 진출이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회사를 운영하실 때도 한국에서 투자를 할 때도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내가 체질 개선을 미리 하고 나의 회사 운영의 루틴을 확립할 수 있는 거는 많이 있다. 그래서 글로벌 진출은 저는 궁극적으로는 첫 발걸음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행동, 매일매일 회사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에 의해서 글로벌 진출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지 나는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몸만 나와서 무조건 많은 사람 만난다고 글로벌 진출은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 멀리 돌아가는 얘기를 해서 별로 환영받지는 못할 얘기기는 한데 저는 이게 진정 글로벌 진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 보시는 스타트업 창업자분들이 좀 그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라는 제 관점을 한번 좀 곱씹어 보셨으면 합니다.